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블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가봉 스냅 촬영을 마쳤습니다. 예! 장장 한 3개월 동안 준비한 가봉 스냅 촬영이었는데요. 저희가 캠퍼스 커플이었다 보니까 가봉 스냅 촬영하는 날 헤어 메이크업 너무 아까워가지고 당일에 바로 커플 스냅까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대문자 제이인 제 자신 덕분에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갔던 터라 그래도 좀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웨딩 촬영 하루 전 완벽한 웨딩 촬영을 위해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던 웨딩 촬영 필수 준비물부터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리는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확인하시면 아마 절대 후회 없는 웨딩 촬영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웨딩 촬영 한 3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까지 준비해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부터 쭉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랑 신부 공통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사진이 좀 깔끔하게 나오려면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손과 팔, 그리고 겨드랑이, 눈썹, 손가락, 발가락까지 반드시 제모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신샷도 많이 나오지만 좀 타이트하게 찍는 샷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손이나 팔이나 겨드랑이는 물론이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털? 좀 이런 것들이 사진에서 좀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제모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눈썹 제모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샵에서 당일에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샵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좀 따로 체크를 해주시는 편이 좋은데, 왁싱을 받으시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샵에서 눈썹을 뽑아주시거나 이렇게 눈썹 정리를 해주시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 분위기에 맞춰서 눈썹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눈썹 정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샵에 전화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준비를 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물을 만약에 현재 사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폴리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웨딩 촬영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웨딩 링을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결혼 반지를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꽤 그게 기스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로즈업 샷이나 아니면 예물 샷을 촬영을 하시길 원하시는 신랑 신부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폴리싱을 먼저 해두시면 조금 더 깔끔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이제 꿀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일에 입을 옷을 미리 챙겨두시면 좋은데요.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 그냥 티셔츠처럼 이제 입게 되면 헤어나 메이크업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해요. 그런 옷들 중에는 옆에 지퍼가 있거나 이제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제 머리를 빼내지 않더라도 가볍게 입고 벗기 편한 제품으로는 셔츠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셔츠 원피스 추천드리고, 남성분들은 그냥 셔츠에 편한 바지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염색인데요. 한번 이제 염색을 하셨으면 밑으로 갈수록 물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조명이 센 이런 스튜디오 샵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빛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경계가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자연갈색 식으로 이제 염색을 하시거나 톤을 맞춰서 염색을 한번 해두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자연모여가지고 염색을 따로 진행은 하지 않았는데요. 자연모라고 하더라도 머리가 자라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거나 조금 센 조명을 받으니까 좀 염색을 하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일주일 전이나 한 5일 전쯤에 전체 염색을 한번 해서 톤을 맞춰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웨딩 촬영 무드 그리고 표정, 포즈를 참고할 수 있는 시안을 준비해 가시라는 건데요. 저는 이 시안을 실제로 컬러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촬영해주시는 이제 사진기사님, 그리고 플래너분, 그다음에 스타일링 해주시는 드레스샵 원장님부터 이런 헬퍼 이모님들까지 그 시안을 보고선 같이 이제 협업해서 사진 촬영을 하기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아이패드로 준비해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실물로 이제 종이로 되어 있을 때 메모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안을 준비하셨다면 반드시 컬러 프린팅으로 해서 한 2부 정도 챙겨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웨딩 촬영에 대해서 이제 무드랑 표정 그리고 포즈를 참고할
사용할 수 있는 시안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레퍼런스는 보통 핀터레스트를 위주로 좀 찾아봤고, 이게 핀터레스트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레퍼런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말 키워드로 검색하기보다는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 조금 더 양질의 레퍼런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문 키워드랑 한글 키워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더 좋다는 점, 이렇게 꿀팁 전해드리고요. 정보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해서 이제 넣어두는 방식으로 시안을 마련을 했고, 사용했던 시안은 제가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한번 여러분 취향에 맞는 그런 웨딩 촬영 시안을 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총 가봉 스냅이었기 때문에 3벌의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어요. 각각의 드레스별로 맞는 스타일링과 포즈, 헤어 스타일링까지도 이제 각각 넣어서 시안을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각각 전문가분들이 어쨌든 그날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맞춰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안을 토대로 이제 미니멀하게 회의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안이 있으면 훨씬 촬영이 수월하게 끝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해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고,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일을 받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네일을 했는데, 웨딩 네일이라고 하면 좀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뭐 파츠도 많이 붙이고 이랬는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화려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웨딩 사진 봤을 때 너무 꾸민 듯한 느낌? 약간 좀 촌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네일을 원해서 이렇게 그 피치 톤의 이제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제가 원하던 네일은 이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깔끔한 느낌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네일을 하고 촬영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본식 때는 이런 그라데이션 네일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아예 투명으로 갈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만큼 저는 약간 퓨어한 느낌이 웨딩 촬영에선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일 디자인까지도 좀 시안을 한번 검색해보셔서 원하는 네일 받으시고 촬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분들은 반드시 면도랑 이발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당일날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나 가봉 스냅 촬영할 때 이제 메이크업 샵에서 따로 이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머리를 정리를 하실 경우 같은 경우는 따로 헤어샵을 다녀오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묶음머리나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따로 이제 머리 정리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계속 기르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헤어 스타일링을 함에 있어서 조금 긴 머리가 그래도 낫거든요. 너무 이제 숱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은데, 막 엄청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게 아니시면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머리를 길러서 가시는 편을 추천을 저는 드리거든요. 제 남자친구도 머리를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좀 짧게 이발을 하고 갔는데, 그랬더니 스타일링이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식 때는 조금 깔끔한 느낌을 다들 선호하시니까 좀 짧은 머리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이제 촬영을 하니까 컷들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은 뭐 스타일링이든 드레스든 되게 많이 갈아입는데 남자분들은 그런데 좀 제약이 있으시다 보니까 헤어에서라도 조금 변형을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분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안 같은 거 만드시면서 남자분들은 뭐 이발을 할지 안 할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도 같은 경우는 완전 깔끔한 게 이쁩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한 3달 전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메이크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뭇거뭇한 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당일날에 조금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이제 레이저 제모도 촬영 앞두고 신랑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레이저 제모를 했는데 훨씬 깔끔하고 좋아서, 여러분도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레이저 제모를 한 3달 전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웨딩 촬영 필수 준비물 10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리퍼입니다. 가봉 스냅을 저는 2시간 동안밖에 촬영을 안 해서 크게 뭐 슬리퍼가 필요하진 않았는데, 저 아는 분은 9시간 동안 웨딩 촬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의 하루 동안 옷 갈아입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랬을 때 그 웨딩샵이나 스튜디오에서는 편한 신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되게 불편하게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슬리퍼나 아니면은 자기가 신을 만한 그런 편한 신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뭐 화장실 갈 때도 좋고 다니기에도 편하다고 해서 슬리퍼를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용 카메라나 영상용으로 쓸 핸드폰, 그리고 삼각대까지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서
있는데요. 촬영하는 그런 그림을 꼭 남겨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촬영을 하고 나면 식전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식전 영상을 만들 때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쓸만한 영상이 없어요. 맨날 막 엽사, 뭐 엽기 동영상 막 이런 것만 있고 그렇게 막 예쁜 모습을 하고 둘이서 있는 그런 비디오가 많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랬을 때 이제 서로 헤어 메이크업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예쁜 이런 영상들 남겨놓으면은 확실히 식전 영상 만들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용 카메라나 핸드폰 그리고 삼각대까지 이렇게 챙겨 가셔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세워놓고 촬영하는 거 그냥 가만히 두고서 이제 카메라가 찍게 냅두면은 알아서 그냥 영상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친구나 플래너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영상 좀 촬영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건질만한 영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추천드리고, 세 번째로는 체력 보충용 영양제입니다. 생각보다 촬영이 진짜 힘들어요. 저는 2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거의 막 기가 빨려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그만큼 체력을 중간중간에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은데, 저는 오쏘몰 가져가서 이제 한 번에 털어먹기 좋아가지고 되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쏘몰 하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꼭 챙겨주세요. 보조 배터리는 이제 촬영도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신랑 신부 각각 독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주면은 또 그것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할 때마다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닳기 때문에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부가 챙기면 좋은 필수 준비물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신부용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바디 쉐이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레스를 입으면 이제 흔히 거들이라 그래서 몸매 보정용 속옷을 팬티처럼 입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드레스샵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속옷처럼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 찝찝한 경우가 있어서 개인용으로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고, 제가 사용한 바디 쉐이퍼가 이제 드레스샵에서 이거 어디서 샀냐고 칭찬 들었을 만큼 되게 성능이 괜찮았거든요. 딱 뱃살 잡아주고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군살 하나도 없는 그런 몸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래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용 속옷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가지고 누브라도 하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브 부케도 같이 있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웨딩 촬영용으로 부케를 아마 하나씩 다들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너님이 서비스로 준비를 해주셨고,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이제 플래너님들이 서비스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촬영을 좀 다양하게 컨셉을 내기 위해서 서브용 부케도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야외 촬영용으로도 좋지만 그냥 스튜디오 촬영에서도 그냥 안개꽃 부케라고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안개꽃으로 만들어두는 그런 부케 하나 정도 있으시면 사진이 좀 다채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것도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머리 장식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 변형을 부르셨다면 헤어 변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장식용 꽃을 챙겨가셔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긴 롱베일 말고도 우리가 귀엽게 연출할 수 있는 뭐 페이스 베일이라든지 뭐 티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있다면 뭐 시안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시면 이런 헤어 변형 선생님들이 그거를 딱 활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좀 많이 소품을 준비할수록 좀 다양한 작업물이 나오기에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신랑용 준비물이 있는데요. 신랑용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정장 양말이나 아니면 페이크 삭스, 이렇게 양말 종류를 좀 2가지 정도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구두가 이제 신랑분이 챙겨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드레스샵에서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텐데요. 이제 촬영을 길게 하시고 스타일링을 이제 남성분들도 좀 많이 하시려면 수트에 맞춰서 이제 신발도 좀 바꿔서 신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검정색 정장 양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포멀한 수트 입으셨을 때 깔끔하게 착용하기 좋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요즘에 멜빵을 매거나 아니면 베스트만 입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특히 크림색 수트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정장 양말보다는 그냥 페이크 삭스 신고 좀 깔끔하게 좀 발목이 좀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해 주시는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같은 경우에도 2가지 준비해 가셔서 스타일링
타이밍에 맞게 신랑분들이 그렇게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니플 패치도 하나 꼭 챙겨가시면 좋아요. 간혹가다 이제 컨셉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제 자켓을 벗고 촬영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와이셔츠를 바로 이제 신랑분들이 입으시면 티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걸 좀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플 패치도 하나 가져가셔서 꼭 붙이고 웨딩 촬영을 하시면 훨씬 좀 깔끔한 촬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꿀팁을 전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웨딩 촬영 꿀팁을 조금 전해드려 볼게요.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적어왔던 꿀팁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알아두고 가시면 진짜 후회 없는 웨딩 촬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차에 있는 짐을 비워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웨딩 촬영 날에 가보시면 진짜 짐이 많아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드레스도 있고 뭐 소품, 뭐 촬영 당일에 뭐 가져가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량의 내부 짐을 좀 비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차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봉 스냅이었기 때문에 차랑 같이 촬영하거나 이렇게는 못했는데, 야외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셉 촬영 그런 것들 많이 하실 때 이제 서비스 사진으로 사진 작가님들이 차량에서도 이제 촬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를 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헬퍼 이모님들도 이제 탑승해서 같이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세차 같은 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어 변형 꼭 예약하시라는 건데요. 헤어 변형을 부르시면 조금씩 이제 만져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금액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다른 거에서 절감을 하시고 차라리 뭐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서브 부케를 하나를 안 하고 말지, 헤어 변형은 여러분 꼭 하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봤어도 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촬영에서 헤어 변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헤어 변형 잊지 말고 꼭 예약하셔서 만족스러운 다양한 사진 얻어가시길 바래요. 다음으로는 예물샷 촬영에 대한 걸 언지를 주시는 건데요. 웨딩 링만 이렇게 딱 포개어져 있는 그런 예물샷 촬영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면 작가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말 당일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해두지 않고 막 신신당부를 안 해놓으면은 이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물샷 촬영을 원하시면 꼭 작가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촬영 소품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 제 꿀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촬영 때문에 어떤 소품을 준비해 갈지 몰라가지고 막 엄청 고민이신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다들 막 촬영 소품이라고 해서 막 풍선도 준비하고 뭐 컴패티도 준비하고 샴페인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는 뭐 가져가지? 막 이렇게 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한테는 조금 유행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중에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촌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취향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트렌디하고 막 유행 타는 느낌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소품 없이 그냥 클래식하게 촬영하시는 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막 남들 다 소품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꼭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소품 막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풍선을 준비하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꽃만 살짝 준비를 해갔는데 그 정도가 딱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 컨셉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만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기준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한번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만한 부분인데요. 저는 현금이랑 간식을 따로 챙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헬퍼 이모님들한테는 현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또 간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봉 스냅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드레스샵 안에서는 취식이 불가하거든요. 그리고 2시간이기도 하고 짧아서 간식을 따로 챙겨가지는 않아도 됐었습니다. 근데 저도 스튜디오 촬영을 알아봤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을 한다고 했더라도 저는 간식 같은 거 안 챙겼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 성격상 내가 내 돈 내고 촬영하는데 왜 내가 간식까지 싸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고 절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도 그냥 미리 스튜디오한테 사정상 그 간식까지 준비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다. 뭐 점심시간을 따로 뭐 하거나 뭐 그렇게 하자
진짜 뭐 이렇게 조율한 친구도 있고 그게 솔직히 필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저희한테 강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그냥 고지사항에서 뭐 간식 같은 건 챙겨 오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뭐 법적으로 뭐 그게 계약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헬퍼 이모님들한테 이제 현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 그렇게 통용되던 관습처럼 내려오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자금 출처가 추적이 안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를 당연히 해주고 현금 영수증까지 발행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드레스샵에다가 그냥 그 잔금 결제할 때 통으로 결제해도 되냐라고 물어봤고 거기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받고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현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막 왜 내가 현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으신다면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하길 원한다면 계좌이체를 해줘야 되고 뭐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금이랑 간식, 이 웨딩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지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는 좀 긍정적인 웨딩 업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플라워 디렉팅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도 이제 웨딩 촬영할 때 플라워 디렉팅을 하냐 마냐 이런 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플라워 디렉팅이 웨딩 촬영할 때 뒤에 배경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부케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생화들로 이제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꽃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꽃이랑 함께 이제 촬영을 하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깔끔한 느낌의 웨딩 촬영을 원했고 그렇게 막 굳이 막 생화가 가득한 그런 촬영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아껴서 헤어 변형을 한 거에 저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플라워 디렉팅 부를 바에야 그냥 헤어 변형 기깔난 업체 선택해서 부르시는 게 훨씬 만족도 높으실 거라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워 디렉팅은 촬영 업체에서 배경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써주기 때문에 굳이 부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웨딩 촬영 하루 전 준비하는 필수 준비물 총정리와 함께 간략한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도 생애 처음 하는 웨딩 촬영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대문자 제이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신경 쓰다 보니 더 만족스러운 웨딩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꿀팁이랑 이런 준비물 같은 걸 알려드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그런 웨딩 촬영 필수 준비물과 하루 전 챙겨야 할 그런 사항들, 웨딩 촬영 꿀팁까지 그렇게 참고를 해보신다면 신부와 신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촬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랑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계속 결혼 준비하면서 꿀팁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